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건설업 실태조사인데요. 이전 영상들에도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실태조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까 아직까지 저에게 좀 고민이 있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실태조사가 무엇인가, 어떤 원리로 나오는 건가, 실태조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박건설 유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건설업을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찾아봤더니 바로 돈과 능력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문서화 시켜놓은 게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자본금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 회사의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대박건설은 이 구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종합건설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싶으면 용산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용산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요. 그 말은 종합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전문건설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건설업 등록을 해주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를 등록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권한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서류 심사도 하고 건설업 등록 신청도 해주고 다 해줘. 우리한테 나중에 보고만 해. 라는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전문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기초자치단체인 이제 용산구청에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건설은 용산구청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오래전에 종합건설협회인 대한건설협회가 이 권한을 또 위임을 받아서 서류 심사 자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해요. 건설업을 등록할 때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로 가는 거고 전문건설은 용산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업을 등록해주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건설회사들이 범법행위 혹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혹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건설업을 등록했을 때 그 등록 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이 세 가지 요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을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전국에 있는 10만여 개에 달하는 건설 회사들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내서 처벌을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몇 년 전에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10만여 개의 건설 회사의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느냐? 자본금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 2차 실적 신고, 재무제표 신고가 있죠. 4월 달에 하는 거. 그때 받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이제 기술자에 대한 자료, 실적 신고할 때 기술자 명부 제출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상에서 막 돌리는 거예요. 어떤 업체들은 이게 뭐가 서류가 이상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나오겠죠. 그런 업체 명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다시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서울시청 너희들이 이것을 좀 조사해봐. 그리고 조사해보고 안 되면 처벌을 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단을 받은 서울시청은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각 회사들에게 보내는 거죠.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용산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용산구청에서 조사를 하겠죠. 국토부에서 뭘 하다 보니까 너희들 회사가 이상하다고 적발이 됐대.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 그래서 시작하는 조사를 건설업 실태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세 가지가 되겠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요건,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만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과 기술자 두 가지가 남겠죠. 그런데 이 자본금과 기술자 두 가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실태조사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우리 지역에 뭐 교육청 같은 데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들, 야 그런 것들 부실업체들한테 공사 못 가게 해. 알았어?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 실태조사하는 공사건들 있죠? 이런 원리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관내 지역의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일단 부실업체를 다 걸러내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축공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박건설은 자본금 3억 5천하고 기술자 5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고 공사 자재를 살 수도 있고 공사 대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상의 변화가 있겠죠. 자본금은 그렇게 계속 변형이 됩니다. 회계 용어로 들어가면 회계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회계는 계속 변해요. 기술자의 경우에도 처음에 5명 A, B, C, D 이 5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와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기술자들도 처음에 있었던 5명과 다른 5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A라는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좀 공백이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건설업에서는 50일 동안 이제 기술자가 어느 정도 빠져 있어도 그 부분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실질 자본금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론에 부합하는 조건들만 갖춰 놓는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을 거야. 실질 자본금 이제 영역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전에 올려놨던 실질 자본금 내용이 이제 그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질자본금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태조사에 적발된 경우도 좀 다양하긴 한데 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뭐 실태조사가 랜덤으로 나온다든지 조기경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 실태조사가 무슨 원리로 나오는 거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죠. 크게는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부실한데 부실해 보이는 회사, 건전한 회사인데 부실해 보이는 회사, 실제로는 부실한 회사지만 튼튼해 보이는 회사, 그냥 건전한 회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끝.